대전의 여름밤, 좁은 원룸 안 노트북 한 대의 푸른 불빛에서 시작된 불법 도박 사이트가 전자함처럼 퍼져나갔다. 화면 위에서 타닥타닥 숫자가 오르내릴 때마다 전송된 돈은 현실의 현금으로 바뀌어 도시의 땅 밑을 흐르는 새로운 강줄기가 되었고, 그 강의 근원에는 평범한 이름을 가진 26의 총책과 그 옆에서 웃던 20살의 폭력배 넷이 있었다. 그들은 처음엔 장난처럼 시작했다. 우리도 해볼까? 그 한마디가 1084억 원의 거대한 도박판으로 불어났다. 사이트는 회원 3,000명을 모았고, 대전엔 본사가, 세종엔 콜센터가, 그리고 필리핀엔 서버가 있었다. 환전 담당, 게시판 관리, 외곽 홍보팀, 신규 유입 조직까지 조직의 구조는 이미 중소기업을 닮아 있었다. 그들의 도시는 여름의 더위를 닮은 탐욕으로 달아올랐다. 화면 속에서 숫자가 회전할 때마다 마우스를 쥔 손이 한 줄기 전류처럼 떨렸다. 컴퓨터 펜이 돌아가는 소리, 사무실 천장 등의 윙윙거림, 그리고 새벽마다 울리던 결제 알림음이 새로운 종교의 찬송처럼 울려 퍼졌다. 도박은 밤마다 익숙한 노동처럼 반복되었다. 콜 들어왔어요. 충전 확인됐습니다. 환전 완료요. 그런 단어들이 사무실 벽을 두드렸고, 눈에 보이지 않는 돈이 도시의 구석구석으로 스며들었다. 그리고 그 돈은 마침내 부산 해운대의 마린시티 유리벽으로 둘러싸인 초고층 아파트 거실에 쌓였다. 오션뷰 아래 펼쳐진 현금의 더미, 냉장고보다 높고 소파를 덮고 창문 쪽으로 기울어지는 500억 원의 탑이었다. 검사는 그 현장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다. 가로, 세로, 높이로 재봤더니 500억이 넘더군요. 그 돈은 필리핀 서버에서 돌고 대포 통장 수백 개로 분산된 뒤 인출책들이 전국을 돌며 하루 6억씩 뽑은 현금이었다. 어떤 날은 새벽에만 2억이, 어떤 날은 점심 1시간 사이에 4억이 움직였다. 총책은 그 돈을 가족의 이름으로 세탁했다. 아버지, 부인, 장모, 심지어 자금관리자의 아버지까지. 그들의 가족관계도 이미 범죄의 회계장부에 포함되어 있었다. 돈은 형태를 바꿔 세상으로 흘러나갔다. 부동산, 슈퍼카, 미술품, 명품. 백남준의 비디오 작품 옆엔 피카소의 소묘가, 그 옆엔 45억 원짜리 부가티 시론의 차 키가 나란히 있었다. 그들에게 형사처벌은 의미가 없었다. 밖에 저 정도 돈이 있으면 형량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검사의 말처럼 그들은 징역을 사업 리스크로 계산했다. 압수수색이 시작되자 총책은 웃으며 말했다. 괜찮아. 시론은 다른 데로 빼. 페라리 2대는 이미 오피스텔 주차장으로 옮겨졌다. 담당 검사의 인사 시기까지 알아낸 그는 그때까지만 해외에 있어라라며 조직원을 필리핀으로 도피시켰다. 그러나 검사 인사는 바뀌지 않았다. 끝내 9명이 잡혔고 550억 중 97%가 회수됐다. 하지만 형량은 여전히 짧았다. 3년이면 끝. 3년 후엔 또 다른 서버가, 또 다른 통장이, 또 다른 아이가 그 자리를 채웠다. 서울 용산에선 26살의 청년이 218개의 유령법인을 세우고 400개의 법인 통장을 만들었다. 이름은 장집. 그들은 보이스피싱 조직과 손잡고 500억 원을 세탁했다. 팀장은 24살, 현장직은 22살, 전산직은 21살, 모두 20대 초반이었다. 그들은 텔레그램에서 가명으로만 대화했다. 검거되면 거짓 진술해. 지시 없이는 말하지 마. 그들에게는 거짓말 훈련이 있었다. 그리고 10달 동안의 잠복 끝에 경찰은 그들을 잡았다. 그러나 이미 그 뒤에는 또 다른 그룹이, 또 다른 청년들이 있었다. 한편 베트남 호치민의 좁은 사무실, 수만 구독자를 가진 경마 유튜버가 카메라 앞에서 웃고 있었다. 이 말은 시속을 늦추려고 액션을 취했는데요. 그 말의 끝에 불법 경마 사이트의 광고가 붙어 있었다. 그는 바람잡이였다. 사이트는 한국 마사회 영상을 불법 송출하며 한 판에 3천만 원씩 걸 수 있었다. 학원 옆 건물 3층, 교실 창문 아래에서 그 사이트의 회원 관리가 이루어졌다. 이용자는 1만 7천 명, 총 판도는 1,700억 원. 그 안에는 조폭 4명이 포함되어 있었다. 조폭들은 이제 주먹을 쓰지 않는다. 그들은 회계 프로그램을 쓰고 서버를 관리하고 해외 IP를 돌린다. 그리고 무엇보다 새로운 고객층을 만든다. 10대 청소년들은 점점 더 어린 나이에 도박을 배웠다. SNS 피드에는 첫 충전 200% 친구 추천 시 1만 원 캐시백 같은 문장이 떠돌았다. 아이돌 팬카페 게시판, 게임 스트리밍 채팅창, 학교 단톡방, 디스코드의 비공개 서버까지. 조폭의 홍보는 이미 청소년의 언어를 배웠다. 형이 알려줄게. 이건 전략이야. 처음엔 1,000원, 다음엔 10만 원. 부모님 카드로 복구 베팅을 걸 때 아이의 손끝은 이미 중독되어 있었다. 한 중학생은 새벽 2시까지 배당표를 외웠다. 교과서 대신 베팅 전략이 적힌 노트를 들여다봤다. 친구들과 점심시간에 확률을 논하고 수업 중엔 휴대폰을 교과서 아래에 숨겼다. 지면 다음엔 따면 된다고 화면 속 관리자 형은 밤마다 귓속말을 보냈다. VIP 혜택, 형이 뒤 봐줄게. 아이의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번졌고
손톱은 짧게 잘려 있었다. 경찰의 사이버 수사대 관계자는 말했다. 10대 계정이 이미 40%를 넘어요. 부모님 명예, 친구 명예, 심지어 학교 급식카드 포인트까지 전환합니다. 조폭들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멈추지 않았다. 그들에게 중독자는 곧 고객이었고 고객은 곧 돈이었다. 도시는 밤마다 반짝였다. 건물 옥상에서 내려다본 도심의 불빛은 광고 배너처럼 깜박였다. 새로운 회원, 새로운 입금, 새로운 피해자. 서버의 냉각팬은 밤새 돌았고 통장 거래 내역은 눈 깜짝할 사이에 수십 줄씩 늘어났다. 조폭들은 더 이상 조직원이 아니라 운영자라 불렸다. 회의록이 있고 KPI가 있고 내부 슬랙방이 있었다. 전직 조직원 A는 그 세계에서 빠져나온 뒤 말했다. 돈이 사람을 먹어치워요. 나도 먹혔어요. 그는 람보르기니의 배기음을 기억했다. 그러나 그 소리보다 빠른 것은 배신의 속도였다. 동업자가 수익을 싹쓸이해 사라진 날 A는 처음으로 자신을 거울 속에서 알아보지 못했다. 그날 이후 그는 모든 걸 잃었다. 그럼에도 새로운 누군가가 또 다른 사이트를 열었다. 이번엔 도메인을 바꾸고 서버 위치를 바꾸고 로고를 바꾸고 홍보용 계정을 바꿨다. 아이들이 몰려들었다. 조폭들은 말했다. 이건 범죄가 아니야. 시스템이야. 그들의 신념은 냉혹했다. 돈이 곧 진리였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세계 속에서 아이들은 잠을 잃고 부모는 신용을 잃고 사회는 믿음을 잃었다. 교실 안에서도 도박의 말들이 오갔다. 오늘 경기 몇 점 차 날까? 형이 픽 준다. 그들은 이제 학생이 아니라 소비자였다. 밤이 깊어갈수록 휴대폰의 밝기는 더 강해졌고 그 밝음은 아이의 얼굴을 새하얗게 태웠다. 잠이 줄어들고 집중력이 무너지고 성적은 내려가고 그때 조폭들은 새로운 보너스 이벤트를 열었다. 패배 고객 한정 추가 캐시 5%. 아이들은 그걸 기회라 믿었다. 그러나 그건 함정이었다. 복구는 없었다. 이익은 없었다. 남은 것은 빚, 중독, 그리고 부끄러움 뿐이었다. 경찰은 또다시 압수수색을 나가고 검찰은 또다시 자산을 추징하고 기자는 또다시 인터뷰를 쓴다. 그러나 그들의 손목에 채워진 수갑보다 더 단단한 것은 서버의 코드였다. 불법 사이트는 닫혀도 백업 서버는 다시 열린다. 조폭의 시대는 끝나지 않았다. 다만 형태만 바뀌었다. 그들은 주먹 대신 마우스를 쥐고 골목 대신 데이터 센터에 숨어 있다. 그들은 여전히 돈을 세고 아이들의 시간을 훔치며 사회의 균열 속에서 웃는다. 그리고 그들의 광고 문구는 여전히 화면 위에서 반짝인다. 첫 충전 200% 실패는 없다. 그 한 줄의 거짓말이 오늘도 누군가의 인생을 집어삼킨다. 이제 싸움은 주먹이 아니라 돈으로 벌어진다. 그리고 그 전쟁의 가장 앞줄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10대의 손가락이 있다. 그 손가락이 버튼을 누르는 순간 조폭의 제국은 또 한 번 완성된다. 그리고 우리는 안다. 그 제국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